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안샘물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 증거 잡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정행위 증거 중 통신사실 확인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 2023년 7월에 나온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좀 길고 딱딱한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이므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 통화 내역, 카톡 수발신 내역을 말합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혼 사유 부동의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변호사들 경험에 따라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요. 경제 문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부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보통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 중 가장 쉽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SKT, KT, LG 등 이동통신사 및 카카오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여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부정행위는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많이 걸립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역을 보면 부정행위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의뢰인은 날마다 통화 내역을 지우기를 하고 카카오톡은 나가기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술에 너무 취해서 못 지우는 바람에 걸렸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의뢰인은 휴대폰을 잠궈놨는데 자는 동안 배우자가 손을 가져다 지문으로 비번을 풀어버려서 걸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휴대폰을 철저히 단속한다면 부정행위를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신 및 발신 내역,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주소 등 내역입니다. 수발신자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나 통화의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고 수발신 내용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 등을 알 수는 없더라도 메일 통화나 문자,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부정행위의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고 이동통신사에서 자료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무 과다하게 요청이 들어온 이유에서인지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회신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들도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차피 통신사에서 회신 안 오는 거 알지 않느냐며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불허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하이베이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언젠가부터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자주 통화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이프 휴대폰을 몰래 수시로 확인하여 여자 이름으로 저장된 휴대폰 번호가 그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룸소주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서 룸소주방에 출입하는 CCTV까지 확보하였는데요. 판사님은 룸소주방에서 술 마신 것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문서 제출 명령을 불허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해서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송 과정 중 휴대폰 번호 사실 조회를 통해 알아낸 상간남의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좀 씁쓸한 결말인데요. 참고로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어서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적으로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불허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경 SKT에게 원고의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 제출 명령을 하였습니다. SKT는 관례대로 통화 내역 자료 제공은 통비법상 자료 제공이 불가하며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의 판사님은 SKT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SKT는 끝까지 불복하였는데요. 이의 신청, 1심 결정의 즉시 양고, 2심 결정의 재양고까지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7월 17일자 2018 스 3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회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통비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은 12개월, 시외 시내 전화는 6개월,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과 같은 인터넷 자료는 3개월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적발하였다면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6개월 자료만 줬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는 12개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와 회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12개월이 안 넘는 기간을 특정해서 보내고요. 회신을 보면 이렇게 문자인지, 통화인지, 발신인지, 착신인지, 발신번호, 착신번호, 통화 시작 시간, 사용량, 발신 기지국 주소 등이 나와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 KT로부터 받은 아주 최신 자료인데요. 이거 보니까 둘이 정말 자주 오래 통화하죠. 저희가 부정행위 증거를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역 불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의 재판에서 재항고까지 한 SKT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최근에 SKT로부터 받은 것인데 고객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심리를 거쳐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SKT 덕분에 그동안 애를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SKT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면 고객의 비밀을 지키려는 건조도 있어야죠. 사석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부정행위 증거 잡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부정행위 증거 잡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면 이분이 부정행위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휴대전화 다음으로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쓰이는 것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인 듯 합니다. 특히 차 안에서 대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불륜의 고수들은 휴대전화를 2개 가지고 다니고 블랙박스는 녹음 기능을 꺼놓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 앞에서 화면에 나오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SD카드를 아예 빼고 다니거나 더 치밀한 분들은 SD카드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신 3사에서 자료를 못 찾으면 통신 3사 자회사인 알뜰폰 5개사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서도 안 나오면 90여 개가 넘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중소회사 알뜰폰을 사용하면 부정행위 증거 잡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방법으로 바람 피는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